안녕하십니까. 강남 테마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조성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눈밑 지방 수술을 하는데 적합한지, 수술에 대한 적합성도 있고 또 수술을 받으시려는 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이 좋으신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눈밑 지방 수술은 저희가 하는 방식이 결막을 통해서 지방량을 줄여서 증상을 개선시키는 방법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같이 있는 수술이죠. 어떤 수술 방법이더라도 장점만 있을 수 없고요. 또 단점이 두드러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한테 맞는가, 이 수술이 나한테 적합한가가 훨씬 중요하고요. 또 수술을 이 방법을 하고 싶으실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실제로 얻을 수 있는지, 이런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술하는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은 이 수술 받는 분의 기대치가 현실적이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실제로 수술 결과를 얻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잘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결과가 본인한테 이렇게 적합한 상태인지, 본인이 원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해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증상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드려도 본인의 기대치랑 안 맞으면 좋은 수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술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눈밑 지방 수술은 눈밑 노화를 일으키는 여러 증상 중에 가장 핵심적인 치료법입니다. 모든 눈밑의 변화가 이제 지방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니고요. 피부 처짐이나 피부색의 이제 나쁨 또는 주름, 눈물고랑, 또 볼의 처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이제 눈밑 노화의 교정은 역시 지방에 대한 수술인데요. 이 수술 한 가지로는 모든 변화를 다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눈밑 지방 수술을 받을 때는 본인이 어떤 점이 제일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이는지 요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좋아지게 하세요 그러면 수술만으로는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수술 외에 다른 치료가 필요할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에 대한 결과를 이제 얻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상들이 있다면은 이 수술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치료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 눈밑 지방 수술은 결막을 통해서 하는 수술이죠. 이 결막 수술의 가장 큰 장점은 피부의 어떤 형태의 변화나 또 긴장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눈매가 전혀 변하지 않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것만으로는 증상을 다 해결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 처짐이 동반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피부가 이렇게 늘어나 있으면은 두 가지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주름을 좀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게 하고요. 또 실제 지방이 이제 충분히 제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지방이 남아있는 소견, 지방이 덜 빠진 것 같네, 이러한 느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늘어난 피부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주머니처럼 보이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 외에도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자주 권해드리기도 합니다. 젊은 분은 피부 탄력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중년 이후에 탄력이 떨어진 분들은 피부에 대한 어떤 개선 치료가 같이 병용해서 진행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이제 여러 번 강조를 드리는데요. 이것은 이제 미용 수술이죠. 안전이 효과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효과가 중요하더라도 안전을 소홀히 하고서는 진행할 수 없는 것이 미용 수술입니다. 그래서 안전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기본적인 사항은 꼭 잘 이해하셔서 잘
따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기존 질환이 있다면은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당뇨, 고혈압,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 다음에 간 질환. 간 질환은 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혈액이 이제 응고가 되는데요. 응고인자를 간에서 주로 만듭니다. 간 기능이 나쁜 분은 응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심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녹내장이 있는데요. 녹내장은 수술 때문에 이제 더 심해지는 건 아니고 수술 중에 사용하는 마취제가 일시적으로 이제 안압을 높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녹내장이 있는 분은 정상 범위로 회복시킨 뒤에 그때 수술을 고려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2주 정도는 활동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밖에서는 이제 외부에는 상처가 없지만 안쪽에, 눈꺼풀 뒤쪽에는 상처가 2주간에 걸쳐서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상처가 덜 붙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거나 힘을 많이 쓰시거나 술을 드시면 그 부위에서 출혈이 올 수 있습니다. 약간의 출혈은 괜찮지만 출혈이 심하게 오게 되면 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2주는 편안하게 특별한 일 없을 때 계획하셔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조심해야 될 약제, 항상 제가 강조드리죠. 영양제 중에 비타민 E, 토코페롤 성분이고요. 혈류 개선 효과가 좋아서 우리 몸에는 이제 좋은 영향을 나타내지만 수술 받을 때는 좀 더 많은 출혈이나 아니면 멍이 좀 더 잘 들게 하는 그런 나쁜 영향도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에는 비타민 E가 들어있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도 저희가 중지하도록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은행나무잎 계열인 진코민 계열이요. 혈류 개선 효과가 좋죠. 또 오메가3, 또 치료 목적으로 드시는 아스피린, 항응고제, 또 소염진통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어느 정도 끊어야 되는지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질병에 따라서 끊을 수 있는 기간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투약받는 병원에서 확인받으셔서 저희 수술 받으실 때 같이 상의하셔서 기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은 아주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눈에 가장 부담이 적고 수술의 범위가 가장 좁고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도 좀 있죠. 피부에 대한 개선 효과가 적기 때문에 피부에 대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눈밑 지방 수술을 받으시는데 특히 결막을 통한 수술을 받으시기에 적합한 분은 눈매 변화를 원치 않을 때 항검절개술이 장점이 많습니다. 피부 늘어짐과 눈밑 지방을 같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단점은 눈매가 달라지고 다소간의 흉터가 남는 것이 단점이지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 나는 절개를 원치 않으신다 할 때는 이 결막을 통한 수술이 아주 적합한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흉터를 원치 않는 분들이 계시죠. 특이 체질이거나 흉터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는 흉터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수술이고요. 젊은 연령, 처짐도 별로 없고 탄력도 좋을 때는 결막을 통한 수술이 아주 적합합니다. 그리고 골짜기도 별로 없고 처짐도 별로 없고 주름도 별로 없는데 지방이 이제 두드러지게 돌출된 분이 계시죠. 이러한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수술이라고 권해드립니다. 눈밑 지방 수술 후 절개식이든 아니면 결막을 통한 수술이든 재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재발을 다시 교정할 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결막을 통한 지방 수술이 본인한테 적합한지 잘 이해를 하셨는지를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잘 이해가 안 되셨다면 상담 중에 충분히 물어보셔서 수술 받으시기를 권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결막을 통한 지방 제거술이 어떤 분한테 적합하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